라이프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이 끝나면은 여러 가지 이슈로 얘기할 거리들이 많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좀 다른 데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펩 과르디올라 얘기입니다. 2016-17 시즌이었죠? 네. 17시즌 이후에 주요 대회 트로피가 없는 시즌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엄연히 따지면 올 시즌이 무관은 아닙니다. 네. 커뮤니티 실드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기 때문에 트로피 자체는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주요 대회,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FA컵, 챔피언스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트로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그 첫 번째 펩 가르디올라가 부임하고 첫 번째 시즌이 2016-17 시즌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첫 주요 대회 무관 시즌이 올 시즌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시즌이 됐고요. 특히 FA컵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덜미를 잡힐 거라고 아마 많이 예상을 하지 못하셨을 네네. 텐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구단 120년 역사에 첫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맨체스터 시티가 그 희생양이 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 한 시즌 동안 맨시티가 왜 이럴까요? 라는 얘기를 맨시티가 왜 이럴까요? 라는 걸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데 이 전 시즌 이후에 이번 딱 시즌 한 시즌만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즌은 트래블을 했고 네. 지난 시즌은 물론 트래블만큼의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리그 우승을 달성했고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최초의 리그 4연패였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의 위용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는데 올 시즌은 일단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촬영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중 경기 결과는 지금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맨시티는 FA컵을 지난 주말에 결승전을 치렀기 때문에 리그 경기 수가 경쟁팀들보다 한 경기 적습니다. 그걸 고려했을 때 리그 순위가 지금 6위예요. 네. 그 6위에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한 경기가 적기 때문에 주중 본머스전을 승리하면 그래도 순위를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일단 3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리그 3위를 할 가능성이 맨시티가 가장 높은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있을 본머스전과 풀럼전을 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3위로 마친다고 해도 문제는 문제죠. 왜냐면 우승팀 리버풀과의 승점 격차가 매우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그만큼 올 시즌은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고요. FA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0대1 패배, 챔피언스 리그는 16강이 아닌 16강 플레이오프, 노가웃 플레이오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합계 3대6의 대패, 12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에 실패하는 기록이 나왔고요. 카라바오컵도 토트넘에게 1대2로 4라운드에서 패배. 이러면서 지금 주요 대회는 모두 무관으로 끝이 난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큰 충격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맨시티의 추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어떤 진단을 내려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펩 가르디올라가 오늘 메인 주제긴 하지만 선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선수 구성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역시 맨시티 핵심 선수들의 부진, 기량 저하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해외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트래블 이후에 동기부여가 부족하다. 이제 이룰 걸 사실 선수들이 거의 다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더 이상 우승에 대한 갈망이 이전만큼 절실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트래블 시즌도 되게 많은 경기를 치렀는데 올 시즌은 모든 팀들의 이 축구 경기 수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상당히 클 겁니다. 대부분의 이 핵심 선수들이 사실 나이가 좀 많이 찼거든요. 전반기 때만 맨시티에 있었고 지금은 팀을 떠나 있지만 전반기에 있었던 뭐 카이 워커라든지 올 시즌 끝으로 팀을 떠나는 게 확정된 더브라이너라든지 올 시즌 기량이 좀 떨어져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라든지 다 베테랑 반열에 올라있는 선수들이고 여기에 올 시즌 영입을 한 균도안, 나이가 또 균도안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트래블 시즌과 비교하면 한 2년 정도의 차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떨어지고 기량적으로도 저하가 오고 그런데 경기 수는 많아지고 이 선수들의 피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왔었고 선수단 자체가 사실 에너지 레벨에서 상대 팀들을 앞서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스쿼드적인 문제로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부분이 좀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연관될 수 있는 문제점, 부상이 많았다. 체력 저하가 심각했다. 특히 맨시티는 스몰 스쿼드를 펩 가르디올라의 의향에 의해 굉장히 많이 지향을 했던 팀인데 스몰 스쿼드의 장점은 정말 딱 그라운드에 나올 만한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팀 조직력을 맞추기가 더 용이한 부분이 있고 역시 대부분의 선수들이 주전급 선수라서 웬만해서는 전술이나 팀 스타일에 다 적응이 되어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개개인이 뭔가 출전 시간 출전 빈도에 대한 불만을 비교적 덜 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스몰 스쿼드의 장점을 펩 가르디올라가 항상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팀 운영을 항상 스몰 스쿼드를 지향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핵심 선수의 기량 저하 여기에 만연한 부상까지 그런 점들 때문에 스쿼드 자체가 온전한 컨디션이 아니었다라는 점도 추가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역시 그 주축 선수들 결국은
리더십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축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부상 때문에 경기에 못 나서는 상황까지 나오다 보니까 피치 위에 리더십이 부족했다라는 지적까지 현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공격력인데 사실 홀란 선수가 지금 맨시티에서 뛰었던 7번의 결승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홀란 선수가 뭔가 이 공격력, 특히 결정력, 큰 경기에서의 활약에 있어서 엘링 홀란과는 다르게 좀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타까지 나오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최근에 이제 팀을 떠났던 맨시티를 떠났던 선수들의 공백이 많이 느껴졌던 시즌이었죠. 마레즈, 콜 파머, 훌리안 알바레스 이 선수들이 떠난 빈자리가 과연 제대로 메워졌느냐? 그러지 못했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이선 공격력의 저하입니다. 필포든 폼 확 떨어졌죠? 그쵸. 베르나르도 실바 이전 같지 않죠? 케빈 더브라이너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경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릴리시 얼마 전 후반기 돼서야 리그 첫 골 넣었는데 사실 너무 답답했죠.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선의 공격력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맨시티의 공격력이 말 그대로 붕괴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선수단에서 찾을 수 있는 맨시티의 부진 이유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사실 선수단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팀을 이끄는 거는 감독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펩 가르디올라가 뭔가 피할 수 없는 게 전술적으로도 조금 문제를 보여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질타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 0번으로 먼저 꼽아야 될 문제는 스몰 스쿼드를 지향했던 것이 사실 펩 가르디올라의 의지였어요. 지금처럼 확대된 대회 편성의 일정에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더 이상의 스몰 스쿼드 지향은 팀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데 스쿼드의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주중주말 너무 많은 경기들을 연거푸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펩 가르디올라에 대한 책임의 0번째는 일단 스몰 스쿼드를 지향했던 것, 이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펩 가르디올라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는 판단 미스나 전술적 실패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 꺼내들었던 공격 시 3-5-2로 변형되는 전술 선택, 공격 시 3-5-2 형태로 변화되는 전술 선택, 이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독이 됐어요. 이날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내용을 보면 아칸지, 디아스, 그바르디올, 아칸지가 오른쪽 풀백에 있었는데 오버래핑을 덜 가져가면서 변형 백스리를 이루고 오라일리 선수는 왼쪽 풀백이었지만 도쿠가 이제 왼쪽에서 드리블을 자주 펼쳐서 하니까 오라일리는 주로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프 스페이스에서 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술이 오라일리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가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케빈 더브라이너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배치가 돼 있는 3-5-2. 최전방은 이제 홀란과 마르무시의 투톱이었죠. 이렇게 이제 펩 가르디올라가 공격 전술을 꺼내들었는데 제가 볼 땐 이게 글라스너 감독의 맞춤 대응을 벗어나기 위한 펩 가르디올라의 변칙적인 전술 시도였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변칙적인 전술 시도가 악수가 되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전술이 결국 짜임새가 부족했던 건 첫 번째, 마르무시와 홀란의 투톱이 말 그대로 백스리에게 고립만 됐을 뿐이지 왜 이 투톱을 꺼냈지? 사실 이유를 들먹이기 너무 힘들어요. 그 정도로 그라운드에서 두 명 다 완전히 고립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오른쪽 위주의 공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오랄리가 부진했던 것도 물론 원인이 있었지만 팀 빌드업 자체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서 더브라이너, 사비뉴 이쪽에서만 볼이 맴돌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상대팀이 당연히 방향을 다 읽고 예측을 하고 쉽게 수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가 부족했다는 것. 투톱을 쓰면서까지 미드필더의 숫자를 줄이면서 이날 경기를 운용하려고 했는데 물론 이것도 오라일리가 조금 더 잘했으면 아무래도 이번 경기의 경기력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그래도 나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원에 뭔가 힘을 쓰면서 지난번 리그 크리스탈 팰리스전 때 0대2로 지던 경기를 5대2로 뒤집을 때는 중원 수적 우위를 잘 활용하면서 맨시티가 경기 분위기를 가져왔거든요. 그때는 또 중앙지향적인 공격을 펼쳤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글라스너의 예측을 벗어나려고 했던 건지 중앙으로 안 가고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 했다가 말 그대로 탈이 났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 더브라이너, 오라일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오라일리는 결국 풀백이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사실상 이날 경기 중원이 실바랑 더브라이너 뿐이었는데 이 두 명 가지고 중원 싸움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역습이 강한 팀인데 실바만 사실상 3선에 한 명 딱 남겨두고 더브라이너 공격 참여하죠. 오라일리 공격 참여하죠. 그럼 미드필더에서 수비는 누가 하나요? 오라일리가 일단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후방에는 센터백 3명만 남아있는데 그 3명으로 그 발 빠르고 역동적인 힘도 좋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3톱을 막는다는 건 밸런스적으로 너무 불안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몇몇 선수들의 컨디션 저하, 기량 아쉬움, 혼란의 어떤
부족함 다 떠나서 페카레디올라의 전술 밑그림이 이날 경기는 잘못된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교체나 경기 중 전술 변화에 너무 페카레디올라가 좀 미온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플랜 A가 안 풀릴 때 모든 팀들이 아무리 잘하는 팀이어도 플랜 A가 매 경기 다 통하진 않아요. 그럴 때는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 자체가 맨시티가 굉장히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을 보니까 경기 막판, 경기 종료 10분을 남기고 실점한 골이 무려 14골에 달하다고 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막판에 실점이 많은 것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영향이 어느 정도는 따라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는 페카레디올라가 이런 부분에서도 본인 스스로도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펩 가르디올라도 전술적으로 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고, 하지만 선수단이 좀 A 플랜밖에 없다는 거, 네. 그거의 좀 근본적인 이유는 이적 시장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국 페카레디올라에 앞서 말씀드렸던 0번째 지적사항, 결국 스몰 스쿼드 지향인데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스몰 스쿼드 고집이 결국 몇몇 선수의 혹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상이 많아지게 되는 원인이 또 초래될 수 있고, 또 베테랑 선수들의 경우는 기량 저하가 또 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옵션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벤치에서 뭔가 다양한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경기 중 변화를 줄 때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변화를 꺼내들 수 있는데 그 옵션 자체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인원이 적으니까. 네. 가지고 있는 무기, 카드 자체가 적으니까. 그로 인해서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적 시장에서 페카레디올라가 바뀌어야 될 부분은, 아마 이거는 페카레디올라가 진작에 시인한 문제이긴 한데 스쿼드 정리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서 내려오는 선수들, 이제 동기부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확실히 저하되는 게 보이는 선수들을 너무 마지막까지 미련을 갖고 지켰던 것 같아요. 사실 시티 팬분들이 이미 한 1, 2년 전부터 다 좋은데 이제 선수들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적 시장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미 지난 시즌에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제가 볼 땐 페카레디올라가 놓친 감이 있습니다. 물론 겨울 이적 시장 때 돈을 많이 쓰면서 마르무시나 뭐 니코 곤살레스 이런 선수들을 데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이기 때문에 마르무시 선수는 그래도 스탯을 아주 양호하게 쌓고 있지만 니코 곤살레스 지금 사실상 기회를 많이 못 받고 있죠. 후사노프 자책골 이후로 갑자기 선발 경쟁에서 밀려서 지금 기회 못 받고 있죠. 뭐 이 선수들은 다음 시즌에 이제 적응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경기 소화를 하게 될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헤이스 선수도 그렇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겨울 이적 시장에 통해서 뭔가 선수들을 급하게 데려오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궁극적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었다. 시즌 중 보강보다는 웬만하면 시즌 전에, 그러니까 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때 확실하게 이제 더 많은 보강을 하는 게 지금 맨시티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얼마나 많이 움직일 것인가를 가장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부진을 하고 감독도 좀 신뢰도 떨어지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맨시티 팬들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내 팬들도 또 해외 팬들도 쭉 이 반응들을 찾아보면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르겐 클롭이 어딘가 좀 번아웃이 온 것 같다, 정신적으로 지쳐 보인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클롭 감독이 마지막 이제 시즌을 예고할 때 번아웃이 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좀 했었는데, 페카레디올라에게도 그런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펩이 뭔가 정신적으로 지쳐 보인다. 뭔가 경기가 끝나고 나는 뭐 페널티킥 키커에 대해서 우리가 정한 건 아니다, 선수들끼리 알아서 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 결승 때 되게 논란이 됐던 게 혼란의 페널티킥을 차지 않고 마르무시에게 그 공을 양보한 데다가 마르무시가 그 공을 차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실축한 거. 네네. 그거 사이였으면 사실 그래도 경기 분위기가 많이 달랐을 텐데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0대1로 패배했거든요. 페카레디올라는 인터뷰를 통해서 키커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알아서 정한 거다. 내가 뭐라 말한 거 없다. 선수들끼리 알아서 그냥 그렇게 차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팬들이 느끼기에, 특히 현지 팬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당황스럽다라는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러면 감독이 명확한 지침을 안 내린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쵸,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인터뷰들, 뭐 사실 꼭 이번 인터뷰뿐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패배 이후에 페카레디올라가 페예노르트전에 경기 자체 리드를 지키지 못한 다음에 너무 많이 이마와 머리를 긁어서 이렇게 얼굴에 상처가 났던 그 아주 유명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런 상황이나 뭔가 패배 이후에 불만이 많아 보이는 인터뷰들, 이런 것들이 올 시즌 뭔가 펩이 좀 조급해 보인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좀 지치거나 여유가 좀 없는 상황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지금 단계에서는 팬들 사이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펩에게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펩이 이제 그만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2년 더 남았어요. 계약 연장을 이번 시즌 중에 했었죠. 그래도 2년이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이 이제 리빌딩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뭐 당연히 변함이 없겠고요. 페카레디올라가 앞서 언급드렸던 저희가 지적했던 문제점을 사실 스스로도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본인이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있는 한 해였던 것 같다라고 이제 이번 시즌에 대해서 펩 가르디올라가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추락한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움을 겪을 거라 예상은 했겠지만 이 정도로 선두권과 격차가 벌어질 줄은 몰랐을 것이고 이 정도로 토너먼트에서 아쉬운 패배나 결과가 나올 거라고도 아마 펩 가르디올라가 예상을 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항상 새로운 동기부여를 가진 선수들이 필요하다. 새 선수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많이 강조했거든요. 아니면 라커룸 분위기, 팀 분위기에서 조금 더 많은 갈망이나 욕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트로피를 더 절실하게 원하는 선수단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펩 가르디올라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계약 기간이 2년 남아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이 2년 동안 리빌딩을 해야 된다는 건 펩 가르디올라 스스로가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시즌을 전망해 보면 이제 더브라이너도 나가고 뭐 에데르손 골키퍼도 지금 아마 그동안 너무 잔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시력도 사실 좀 아쉬웠고 이제는 떠날 것 같거든요. 베르나르도 실바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아마 맨체스터 시티를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엄청난 리빌딩이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클롭 감독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요 몇 시즌 동안 빅클럽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네. 리빌딩에 대한 관련한 그 시기에 힘든 추락과 이런 상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펩이 얼마나 단시간에 리빌딩을 빨리 해내느냐도 명장의 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펩에 대한 평가는 이제 다음 시즌이 정말 온전히 평가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정말 펩이 이야기했던 대로 스쿼드 내 선수들의 어떤 동기부여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아니면 선수 수가 너무 적어서 뭔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스쿼드적인 문제점도 제가 볼 때 분명 크긴 해요. 펩의 전술적인 오판도 있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펩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선수단이 바뀔 것이 매우 유력해 보이는 다음 시즌에 확실하게 본인이 리빌딩을 이끌고 또 확실한 팀을 만들어서 완전히 달라진 시즌을 보여줘야 다시 펩의 명예를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펩이 펩같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지혜롭게 하려면 결국에는 요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조금 번아웃도 조금 극복을 해야 되고 네.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좀 다시 명장으로서 리빌딩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만약에 맨시티를 떠난다면 굉장히 아름답게 명장 펩 가르디올라로서 크게 이름을 새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번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후에도 2년이라는 세월이 있고 맨시티한테는 리빌딩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으니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제 조만간 또 맨시티의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그것도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